진소리 쓴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원호입니다. 오늘은 지난 12.3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냐 아니면 친위 쿠데타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진소리 쓴소리 17화와 28을 통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의 미수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에 앞선 제7화에서는 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했었고요. 오늘은 그 주장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의 몇몇 장면을 토대로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의 미수라는 주장을 더 강조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공작이 진행되고 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제 나름대로 반박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려면 보수 농객 전원책 변호사의 주장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변호사께서 주장하는 바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는 국토를 참전하는 행위가 없었으며 비정상적인 폭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서 윤 대통령에겐 찬탈할 권력이 없으니 윤 대통령의 12.3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전 변호사의 마음을 비상계엄은 잘못됐으나 이재명 대표를 위한 정치 일정에 맞춰 너무 급하게 파면하려 하면은 안 된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의 미수로 봅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주권자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전 변호사는 일반 잡범에게도 보장하는 방어권을 대통령에게 보장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성토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대통령 자신의 권력을 찬탈할 수 없으니 내란죄가 아니다 하는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입니다. 조금 더 명확히 표현한다면 실패한 친위 쿠데타이라는 겁니다. 다만 국회의 소수단이 내란죄를 탄핵의 핵심 사유에서 빼버린 것과 헌법재판소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저는 진소리 쓴소리 11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토를 참전하진 않았지만 국헌을 문랑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군대를 동원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난입했으므로 내란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서 해당성에 딱 들어맞게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87조에 불법 행위로 명시되어 있으니 입법성이 적용된다고 주장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미성년자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금치산자가 아니므로 책임성도 있으니 객관적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비상계엄령 선포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의나 의지도 있으므로 주관적 범죄 구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대라는 폭력을 동원해서 모든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다가 실패했으므로 내란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아니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그 처벌을 밀어붙이듯 조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역풍이 불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는 탄핵 심판은 내란죄의 본질적 구성 요건과는 상관이 없는 도끼니 요원이니 끌어내라 했다느니 하는 등 어휘에 매몰되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법조인이라는 틀에 갇혀서 탄핵 심판을 형사사건처럼 진행하는 바람에 윤 대통령의 전술과 전략에 휘말렸다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만에 하나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을 거부하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면서 법원이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순간에
윤 대통령이 조건부 하야를 선언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조건부 하야를 선언한 후에 보수 진영의 인플루언서들이 유권자와 함께 윤 대통령의 명예 회복을 위해 투쟁하자고 나서면 어찌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일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뒤로 퇴보하면서 사법 체계는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2달여 동안 경찰과 공수처의 헛발질이 안타깝습니다. 윤 대통령이 죄가 무겁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치소에 가둬 놓을 수 있다면 좋겠으나 불구속 재판과 무죄 추정의 원칙은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기현 판사가 윤 대통령의 구속을 연장할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이 연장이면 다행이겠으나 만에 하나 구속이 취소되는 일이 생기면 큰일이 납니다. 일이 이렇게 꼬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너무 조급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찐소리, 쓴소리 14화에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자고 말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국회 소추단이 탄핵의 핵심 사유로 내란죄를 철회하는 바람에 일이 더 꼬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무죄가 확정되기 전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액셀레이터를 밟았다는 뜻이죠. 민주당이 아주 미숙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소추단이 탄핵의 핵심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윤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리인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란죄의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인용되어야 하고 인용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내란죄를 넣어 탄핵 소추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그것을 빼는 건 모양이 좋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므로 조용하고 질서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줄곧 생각해 왔습니다. 즉 국회에서의 탄핵 소추는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다시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해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결해야 한다고 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저희 생각에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냐고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선진화된 법치국가로 발전하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고 저와 CR재단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한덕수나 최상목 같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고 반문하실 분이 계시겠죠. 저는 윤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 되었기에 그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봅니다. 마치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윤 대통령을 정치에서 100% 배제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완벽주의가 세상을 더 어지럽게 만든다고 그분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12월 14일의 탄핵은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 좋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윤 대통령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 사진을 찍어 국민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 오늘의 난맥상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전원책 변호사가 말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민주당이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조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죠. 하루 종일 방영되는 뉴스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탄핵 심판의 과정을 살피다 보면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 바를 듣고 있다 보면 참으로 가관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에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자범을 신문하고 취조하듯이 진행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임금에게처럼 충성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도끼라는 용어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았느냐가 뭐 그리 중요하다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끌어내라고 말했든 말하지 않았든 그것이 또 뭐 그리 중요한지요?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해 전국을 장악하려 했느냐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철학이 너무 빈곤하지 않은가라는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일반 법원의 법관과 다르고 달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따져보는 정치 철학에 기초한 재판이 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와 동시에 그것을 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생중계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을 전제로 전 국정원 1차장이라는 분이 쓴 메모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홍정원 차장의 메모가 윤 대통령의 내란죄 여부를 가리는 스모킹 건이라도 되는 양 14명의 정치인 체포라는 말에 너무 매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 차장의 메모가 대통령이 한 말을 적은 것이냐 아니냐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 대통령이 홍 차장에게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지원해 주라고 했던 말의 의도가 무엇인지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 차장이 책상에 앉아 정치인 체포에 대한 메모가 나오면 윤 대통령이 더 궁지에 몰리겠지라고 생각하면서 혼자서 시나리오를 쓴 것이 아니라면 메모의 진위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홍 차장의 메모가 어느 정도는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대통령이든 여인형이든 간에 100% 거짓말일 수는 없다는 거죠. 큰 뜻에서 보면 대통령 뜻이 여인형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사람들이 말이 서로 다른 것은 전부 제 살 길만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쿠데타는 죽어도 좋다는 각오로 하는 게 아니든가요? 헌법재판관들이 묻는 말에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말을 버벅거린다고 곽정근 특수 전 사령관을 도모에 올려놓고 탄핵 공작을 운운하는 것도 참으로 꼴사납다는 생각입니다.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을 전 국민이 TV와 유튜브로 다 봤는데 어떻게 탄핵 공작을 운운할 수 있는지 참으로 철면피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이 꼬이는 이유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대로 가도 되는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제가 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죄의 미수라고 하는지 아셨으리라 봅니다. 만에 하나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해서 비상계엄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아니냐고 윤 대통령의 행위를 옹호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 헌법 제76조 1항의 긴급 명령권으로도 부정선거에 대한 진상규명은 가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금융실명제 선언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 생각의 연장선에서 헌법 76조 1항과 3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외환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검증해야 한다고 대국민 담화로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비밀을 중국에 넘겨준 사람을 검찰에 고발하려니까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했다면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주당이 긴급명령을 승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에 호소하여
민주당을 위헌정당이라고 몰아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무식하게 군을 동원하는 망상계엄을 선포해 나라를 혼란에 몰아넣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떨어져 휘발유가 리터당 1,700원을 넘었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짜로 해야 하는 일은 민초들의 삶을 돌보는 것이지 허황된 이념 싸움이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아니더라도 전국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다고 봅니다. 무릇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완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특수통 검사로만 30년을 살아와서 그런지 상대를 일거에 제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은 잠시라도 대통령직에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므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내란죄로 처벌하려는 것이 옳다는 뜻도 아닙니다.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는 윤 대통령을 대통령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만으로 좋겠으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제7공화국 헌법을 만드는 일에 착수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을 때 윤 대통령을 관저에 머물게 하면서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전환길 현상은 없지 않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의 찐소리 쓴소리는 통치 행위와 친위 쿠데타 사이에서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CRTV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